안녕하세요. 즐거운 미술 시간입니다.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좋고 나쁨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누가 물어보면 긴장되어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죠. 이럴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감상 기준을 떠올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눈으로 관찰한 그림을 자신의 생각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긴장하고 당황해서 하얗게 되었던 머릿속은 어느덧 풍성한 생각과 오히려도 발휘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활언유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활언유법의 6가지 기준을 이해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린 전통 회화를 비평해 보도록 해요. 활언이란 동양 회화에 관한 이론 논평을 저술한 것입니다. 활언의 범죄는 창작의 원리에서부터 기법, 품평, 감정, 비평, 역사, 감상과 수장에 이르는 모든 논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사역이 고화폭록에 6가지 기준으로 품평을 할 수 있도록 활언육법을 제시합니다. 활언육법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운생동, 골법용필, 응물상형, 수류부채, 경영위치, 전이모사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고 핵심 키워드하고 예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글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았을 때 우선 자신의 눈을 믿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활언유법을 배웠던 것처럼 거기 안에 이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책 등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글쓰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글쓰기 과정을 이번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운생동. 이것은 작품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품에 생명력이 넘쳐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표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작품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되죠. 즉, 지금 이 작품은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조선 17세기 후반에 그려진 지분 담체인데 38.5cm하고 20.5cm의 A4 용지만한 크기에 그려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보입니까? 자, 선생님 눈에는 자, 이것을 보면 눈, 수염, 팔자주름 등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에다가 여기 뭐 작품의 생명력이죠. 여기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는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 생생한 이런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본 것들과 이 생명력,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이런 문장과 연결을 시켜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았어요. 윤두서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눈에는 화가의 정신세계가 미묘하게 배어나 있다. 정면을 응시하는 두 눈에는 화가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명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이나 생각이 맴돌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자아내고 있다. 기운생동에 관해서 그림을 보고 품평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골법용필, 뼈 골자예요. 그래서 붓에 안정된 필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붓에 힘이 깃들어야 한다는 말로
안정된 필선으로 작품을 형상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선 자신의 눈으로 본 작품의 필선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는 필선, 부세선, 획 등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연결시켜서 작성을 하시면 좋아요. 선생님도 한번 작성해 보았어요. 이러한 방식으로요. 일정한 굵기의 필선으로 한 올 한 올 정밀하게 그린 수염은 힘이 있어 보인다. 탄관, 눈, 팔자주름까지도 매우 세밀하고 안정된 필선은 윤두서의 신비로움을 더욱 고조시킨다. 윤두서 자신의 내면을 표출한 것이자 세상을 향한 치열한 응시를 표현하기 위한 필선인 것이다. 어떤가요? 너무 어렵진 않죠? 골법 용필의 어떤 핵심 키워드와 자신이 본, 눈으로 본 것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응물상형. 형태의 사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태를 묘사하는 사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형태를 닮게 그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본 눈, 코, 입, 눈썹, 수염, 모자 등이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사실적인지를 연결하여 쓰면 됩니다.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는 사실적인, 실제 같은, 닮은, 똑같은 이런 말이겠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장력은 짧지만 한번 써보았습니다. 윤두서는 인물이나 동물을 그리고자 할 때는 며칠 동안 관찰하여 그 진영을 파악한 다음에야 비로소 붓을 들었다고 한다. 적당히 잘생긴 얼굴에 나 있는 길고 무성한 수염과 눈동자의 오묘한 표현을 실제 같은 사실적인 묘사력 등이 돋보인다. 자, 이번에는 수류부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색채, 먹의 농담 표현을 잘하거나 채색을 적절히 하여 사물의 색채를 표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눈으로 관찰했을 때 이 그림이 색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돼요.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는 먹의 농담, 색채, 색깔, 색, 아니면 컬러, 이런 키워드가 되겠죠. 자신이 본 것을 이런 키워드와 연결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이 잘려나간 탄건의 검정색, 긴 수염이 나부끼는 얼굴은 윤택하고 붉은 살색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선인이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스럽지만 단아하고 간결한 색은 진실로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려는 독특한 군자로서의 느낌을 준다. 색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이는 대로 서술한 거예요. 자, 경영 위치. 이것은 좋은 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주제와 부주제 등의 위치를 잘 잡아 배열함으로써 좋은 구도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그림의 구도는 어떠한가?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돼요.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는 구도, 위치, 배치, 이런 단어가 되겠죠. 자, 가로 20.5cm, 세로 38.5cm에 그려진 작은 A4 사이즈 정도 작은 종이에 그려진 화상으로 이목구비가 딱 부러지게 대칭 구도를 잡은 정면상이다. 밑부분이 잘려나간 탄건, 그리고 화폭의 밑부분에도 목도 귀도 없는 육중한 얼굴이 되었는데 아래 길게 늘어져 있는 수염이 얼굴을 위로 떠받치는 듯하다. 그래서 구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대칭 구도, 그리고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마지막으로 전이모사. 이것은 옛 그림의 모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선인의 그림을 본떠서 그리고 그리며 그 기법을 체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두서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옛 선인들의 그림을 모사하면서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그 모사 연습을 넘어서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자, 여기서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는 옛 선인의 그림.
모사, 모방. 그러니까 옛 선인의 그림 본떠서, 아니면 옛 선인의 화척을 보고 따라 연습.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좋겠죠. 부리부리한 눈매와 형형한 눈빛, 한올한올 불타오르는 듯한 수염, 목도 기도 없는 육중한 얼굴, 게다가 윗부분이 잘려나간 탄건까지 극도의 사실성과 대담한 파격으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그림을 그린 윤두선은 본인만의 그림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옛 선인들의 그림을 보고 부단한 반복 연습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신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자, 선생님이 지금 글 쓴 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제 눈을 믿고 내 느낌과 생각을 활용요법의 그 키워드가 연결해서 쓴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풍부하게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책 등의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답니다. 다양한 작품을 감상 기준에 맞추어 연습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본 자신의 느낌을 이론과 자료를 조합하여 설득력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을 많이 알고 자료가 많다고 해도 자신의 눈으로 본 자신의 느낀 점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